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자, 이란이 이스라엘의 군 항구, 그 항구에 정박해 있는 이스라엘의 군함 그대로 모사하고 그리고 그 항구의 군항 사령부 건물 이런 것들을 모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원거리에서 소형 정밀 드론 가지고 이 해군 기지를 초토화시키는 이런 훈련을 했는데 그걸 또 공개를 또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한판 붙어보자 라는 이런 이 콜을 보내는 것 같은데, 왜냐 지금 이 이란의 국내 정세가 워낙 심각하니까 이스라엘하고 충돌이라도 해서 지금 관심을 좀 돌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위험한 불장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 자, 미국이 F-35 우리 한국 공군도 가지고 있고 추가로 또 20대 더 도입할 거죠. 이 F-35에 새 레이더를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일인데요. 어떤 레이더인지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AMX-10RC라고 하는 105mm 포를 장착한 경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주기로 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테헤란 한복판 이란이죠. 여기에서 혁명수비대 간부가 피격당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란군이 충격에 빠졌는데, 이 혁명수비대 간부는 시위 진압 담당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란이 어떻게 될지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AMX-10RC 105mm 포탑 탑재 경전차를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차륜형 경전차인 이 모델은 16톤급의 경량형 차체에 프랑스 독자 구격의 105mm 강선포를 얹은 모델인데요. 프랑스가 256대를 보유하고 있는 이 경전차, 과연 몇 대나 우크라이나군에 넘어가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이 승인한 M1A1 중고 차량 폴란드 수출 건이 승인 한 달 만에 전광석화처럼 계약 체결로 이어졌습니다. 폴란드가 현지 시각 1월 4일 14억 달러의 M1A1 전차 중고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올 상반기부터 116대의 M1A1 전차를 인수해 제18기계화 사단에 배치한다는 소식입니다. 이집트가 미국 보잉의 CH-47F 치누크 수송헬기 12대를 4억 2,600만 달러에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대당 451억 원 수준인데 1조 3,100억 원으로 20대의 대형 수송헬기를 도입하는 우리 군의 대형 수송헬기 사업 목표 가액 대비 200억 원가량 저렴한 수준이어서 향후 우리 군의 기종평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과 세계 최초 드론 항공모함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튀르키예의 아나돌르 강습 상륙함이 인수 시험을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튀르키예 해군은 올해 중 아나돌르를 취역시킨 뒤 순차적인 개조를 거쳐 드론 항공모함으로 활용할 예정인데, 이란의 컨테이너선 개조 드론 항모보다 더 빨리 드론 항모가 될 수 있을지 묘한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위험 수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란 현지 시각으로 1월 3일 야간 혁명수비대 간부가 집 앞에서 괴한들에게 총격을 받아 사망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는 소식입니다. 이란 당국은 이번 사건을 시위와 분리해 단순 강도 사건이라며 의미를 축소하고 있지만, 수도 한복판에서 혁명수비대 간부가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란 전역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자, AMX-10RC라고 하는 105mm 포탑 얹은 경전차인데, 차체가 16톤이니까 이거 그냥 방어력은 기대하기 힘든 그런 전차가 되겠죠. 6륜형이고, 프랑스는 이런 걸 왜 가지고 있냐? 프랑스 아프리카나 이런데 식민지, 또 그들이 식민지였다가 이제 독립을 한 나라들에 대한 어떤 영향권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 공수가 가능한 수송기 탑재해서 언제든지 아프리카나 또는 이 폴리네시아나 이런 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이런 무게로 만든 게 이 전차입니다. 그러니까 공격받으면 그냥 죽는 거죠. 이 대전차 무기에 공격받으면. 그래서 먼저 때리면 되는 건데, 아무튼 이걸 우크라이나에 주기로 했고, 호사가들은 자, 서방 세계가 처음으로
경전차이긴 하지만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게 전차를 준다 라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 전차가 어떤 활약을 할지 지켜보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프랑스가 전차 주는 스타트를 끊었으니까 독일 쫄지 말고 우크라이나에게 레오파르트 전차 주기 바랍니다. 장갑차나 이런 게 교전 중에 깨지고 파괴되고 하는 것보다 전차라는 상징적인 무기가 적 전차에게 맞아서 파괴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기 싫은 겁니다. 미국하고 독일하고 이런 나라들이 그거 지금 빨리 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폴란드가 미국으로부터 M1A1 전차 116대를 14억 달러에 구매하는데 정말 초고속으로 지금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중고입니다. 그리고 이 14억 달러 중에서 2억 달러는 미국이 원조해 주는 거고 폴란드는 12억 달러를 내요. 자, 아주 오래된 전차,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 이 전차를 116대를 14억 달러에 산다? 이거 뭐 대당 거의 150억에 가까운 이런 엄청난 가격인데 이거 왜 이리 비싸냐? 이게 전차 가격이 그렇게 비싼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정말 미국이 사상 처음으로 해외 판매국에 열화 우라늄 탄을 지금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열화 우라늄 탄, 그 탄이 엄청나게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탄약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 정도 가격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걸 수도 방어, 바르샤바 지역을 방어하는 18기계화 사단에 우선 배치한다 라고 하니까 좀 강한 폴란드 육군이 되겠습니다. 자, 이집트가 치누크 헬기를 구매를 하는데 대당 451억 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싸죠. 지금 우리 한국 육군이 지금 그 2사단을 공중강습사단으로 만들면서 헬기가, 대형 헬기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한국 육군에 지금 뭐 생각하고 있는 가격보다 거의 한 200억 정도 싸요, 대당. 그러면 우리 한국 육군은 지금 킹스텔리온 헬기를 갖고 싶은데 킹스텔리온 헬기는 우리 육군이 생각하고 있는 가격보다 조금 비쌉니다. 한 최소 700~800억 원. 그런데 이 이집트에서 이 정도로 싸게, 물론 뭐 옵션을 왕창 뺐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 싸게 가격이 나올 텐데 이렇게 되면 치누크는 또 더 싼 가격을 제한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킹스텔리온도 우리도 더 싸게 맞춰줄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엄청난 무기들을 구매하는데 저가 낙찰 이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진짜 센 무기를 도입하는 것이, 즉 우리 예산 규모 안에 들어오면 그 중에서 제일 센 놈을 해야지, 예산 규모 안에 들어왔는데도 그 중에 제일 싼 가격 이거 하는 건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나돌루 항공모함이죠. 그런데 아직은 상륙함이에요. 여기 터키도 L400 랜딩이라고 하는 이 상륙함의 고유 이 함 마크죠. L를 아직도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다가 이제 항공모함으로 개조를 완료하면은 CV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겠죠. 그래서 이 아나돌루가 실제 해상 실험했고 이제 테스트 다 통과했다. 이제 문제 없다. 취역을 한다라는 건데, 여기다가 이제 앞으로 여기 지금 그 스위즈, 그러니까 기관포 장착되어 있는데 이런 거 조금 위치 조정 앞으로 해야 될 소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제 눈에. 그렇게 해서 항공모함, 드론 항공모함, 지금 이 바이락타르사에서 만든 여러 가지 드론 가지고 터키가 완전히 지금 히트를 치고 있는데, 드론 항공모함 만드는데 이란보다 더 빨리 해서 자존심 세우기 바랍니다. 자, 이란이 테헤란 한복판에서 혁명수비대 간부가 집 앞에서 총격을 받아서 죽었다. 지금 뭐 이 반정부 시위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혁명수비대 간부는 그 시위 진압을 담당하는 간부다. 그래서 시위대로부터 뭐 타겟가 됐겠죠. 그런데 이란 정부는 이걸 축소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왜냐? 시위대가 시위 진압 담당 간부를 총으로 쏴주겠다. 이러면 정부 차원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뭔가 모양새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어야 하는 상황이죠, 지금. 더 이상 건드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으려고, 이거 시위대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바로 인근에 강도가 들었는데 그 동네에 그 강도가 우연히, 정말 우연히 그 강도가 들어서 이동 중에 이렇게 맞아 죽은 거다라고 축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란은 어쨌든 외부와의 충돌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거 좀 이따가 나옵니다. 자, 이런 상황까지 알려드리고 중요한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군도 준비 중인 F-35A 전투기 업그레이드 사업, 일명 블락4
업그레이드에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중대 변수가 튀어나왔습니다. 무려 레이더 교체 이슈인데요. 미국이 블락4 성능 개량에 신형 레이더 탑재를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미 공군이 2023 회계연도 예산으로 구매하는 F-35A 전투기 가운데 7대는 기존 AN/APG-81 레이더 대신 보다 성능이 강화된 AN/APG-85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으며 미 공군은 이 7대 구매를 위해 9억 2,100만 달러를 지출할 예정이라고 복수의 항공 전문 매체들이 현지 시각으로 1월 4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들은 미 공군이 의회에 제출한 2023 회계연도 항공기 구매 계획 문서를 확인한 결과 F-35A 로트 17 물량의 AN/APG-85 레이더가 탑재된 F-35A 블락4 기체 7대가 포함되어 있었다라며 미 국방부 F-35 합동 프로그램 사무국에 이 레이더의 정체에 대해 질의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미 국방부 측은 레이더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은 기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면서도 신형 레이더는 공군, 해군, 해병대 모든 사양의 F-35에 공통으로 적용될 것이며 현존 및 미래에 예상되는 모든 공중 그리고 지상 위협을 물리칠 수 있는 고성능 모델이라고만 밝혔습니다. 현존하는 최강의 레이더로 불리는 APG-81은 2001년 개발되어 현재까지 지속적인 개량을 거치며 최강 레이더로서의 입지를 유지해 오고 있었는데요. 미 공군은 APG-85 레이더가 APG-81 대비 압도적인 성능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만 밝히고 있을 뿐 APG-85의 구체적인 성능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 공군이 F-35 블락4 개량을 추진하면서 높은 발전량을 가진 적응형 사이클 엔진 도입을 서두르는 이유도 이 신형 레이더 때문일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미국이 블락4 버전부터 신형 레이더와 신형 엔진을 적용할 경우 F-35는 기존 F-35와는 차원이 다른 작전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분석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이 신형 레이더와 엔진을 외국에 판매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기존 블락3F는 물론 해당 장비를 장착하지 않은 블락4 모델과도 엄청난 성능 격차를 만들어낼 APG-85 레이더. 과연 그 실체가 무엇이고 우리나라가 구입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 F-35 우리 40대 가지고 있고 앞으로 20대 더 도입할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F-35는 블락3. 그래서 지금 블락4 만들죠. 우리도 이제 이 블락4로 업그레이드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블락4에 이런 글이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로트 17에서 이 F-35A에다가 APG-85 레이더를 장착한다 라는 게 있는 거예요. 뭐야, APG-85 처음 보는 건데,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질의를 해보니까 이거 그냥 성능이 엄청나게 우수하다, 기존 것보다 압도적이다, 이 정도만 밝히고 있지 내용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기존의 F-35에 들어가는 APG-81 레이더가 이 항공기 표적 정도에 대해서 한 200에서 250km 탐지가 가능하고, 그리고 광학 그 상태를 가지고 한 1300km에서 적의 탄도미사일도 탐지가 가능한 엄청난 능력인데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능이다. 그리고 현존하는 모든 또 예상되는 미래의 모든 위협들을 전부 물리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HPM 무기를 쏴서 회로를 태워버리든지 아니면 제밍을 해서 완전 무력화시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방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한국군도 지금 이제 20대 추가 도입을 하죠. 그 20대 추가 도입에는 반드시 이 APG-85 레이더가 장착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의를 잘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또 우리가 지금 기존의 블락3를 블락4로 업그레이드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 APG-85를 장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잘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 소식에부터 이란 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극심한 혼란에 시달리고 있는 이란이 아무래도 이스라엘과 한판 붙어보려는 심산인 것 같습니다. 이란이 상륙함을 개조한 드론 모함을 이용해 이스라엘 해군 기지를 타격하는 훈련을 실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란이 최근 실시한 줄피카르 1401 훈련에서 해그남급 상륙함을 개조한 드론 발사 모함으로 이스라엘 해군 기지를 집중 타격하는 훈련을 실시했다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현지 시각 1월 4일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최근 반다르 아바스 해군기지 인근에서 실시된 훈련에서 해그남급 상륙함에 다량의 아와빌5 자폭 드론을 실어 이 자폭 드론으로 이스라엘의 에일러트 해군기지를 공격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란은 해안에 해군기지를 모사한 건물과 이스라엘 해군의 최신의 초계함 사르6급 형상을 본따 만든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이 표적에 아바빌5 드론을 집중적으로 쏟아붓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폭수의 정보 관계자들은 이 훈련이 약 400km 거리에서 실시되었으며 이란이 발사한 아바빌5 드론은 일반적인 시스키밍 대함 미사일처럼 해수면에 붙어 목표까지 접근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란이 이스라엘 해군기지와 신형 전투함을 모의 표적 삼아 공격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란은 과거 미국의 항공모함 형상으로 만든 대형 목조 선박을 만들어 오만만 해상에 띄운 뒤 이 선박을 겨냥해 대함 탄도미사일과 지대함 미사일을 쏟아붓는 훈련을 실시해온 바 있는데요. 이번 훈련을 통해 자신들의 드론 전력이 이스라엘 본토를 타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과시했습니다. 최근 이란은 다양한 유형의 선박에 드론과 미사일을 탑재해 페르시아만은 물론 홍해에서도 대단히 활발한 해군력 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이란이 실제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우를 범하게 될지 중동 정세가 갈수록 불안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상륙함이죠. 과거 팔레비 왕조 시절에 샀던 4척의 상륙함. 그 뭐 상륙할 데 없으니까 그냥 이럭저럭 있다가 여기다가 지금 뭔가 지금 뾰족뾰족한 게 많이 있는데 이게 바로 전부 하나하나가 다 드론 발사기예요. 그래서 드론 발사기를 다량으로 이 상륙함에 꽂아놓고 이거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해군 기지를 공격하겠다. 이스라엘이 지중해 쪽에 자신들의 해안선을 다 갖고 있는데 이 홍해 쪽에 아주 조그만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일러트 해군 기지인데 그 해군 기지를 타격하겠다. 그래서 이 상륙함에서 드론을 쏘아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이란제 샤히드 136, 그 샤히드 136으로 수천 기를 러시아에 넘겨주기로 했고 그중에 수백 기는 이미 들어가서 계속 지금 우크라이나를 때리고 있는 용도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샤히드 136보다 조금 더 큰 이런 무인기 400km 정도를 때릴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걸 다량으로 쏴서 즉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다량 공격을 통해서 이스라엘 해군기지와 군함을 때리겠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엘러트 해군기지인 거죠. 여기 뭐 건물 같은 구조물 파란 거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여기에 뭔가 하나 터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함수 부분에 뭔가 폭발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2200톤급 초계함이죠. 사르6. 이 군함 모형 제법 잘 만들었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때리겠다라는 건데 여기 함수 부분에 뭐 터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 보면 함수 부분 지금 완전히 그냥 지디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있는 건물에 또 뭔가 또 폭발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끝에 조금 잘렸는데 지금 또 한 대 날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량의 드론을 쏴서 이스라엘을 때리겠다라고 하는 훈련을 하면서 그걸 또 굳이 또 공개를 했어요. 그 말은 이스라엘 보고 야, 열 좀 받아라. 그래서 우리 좀 제발 어떻게 좀 해줘. 찍은 거죠. 왜냐? 국내적으로 워낙 시위가 드세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숙적과 뭔가 충돌이 생겨야 국민들에게 잠깐 수도 그거 나중에 좀 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우리 싸워야 되잖아. 자, 이렇게 하려는 심산인 것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르6가 물론 이런 식으로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는 군함은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전투기도 이 기지에 주기되어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전투기는 하늘에 떠야 되고 군함은 바다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쇠덩이죠. 만약에 이게 밖으로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공격할 수 있냐? 못하죠. 바락 그리고 아이언돔 해상형 그리고 이제 기관포 스위즈 이런 여러 다층 방공망이 이 사르6급에 구비되어 있으니까 뭐 이 정도 드론 가지고는 이 사르6급 털끝도 건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이란은 상정을 정박해 있을 때 때린다. 자, 이거니까. 자, 이스라엘이 이걸 보고 얼마나 화가 날지 이것들 가만두면 안 되겠네 라는 생각할지 어떻게 될지 인내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더 혼란으로 빠져가고 있는 중동 정세 그 중심에는 이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는
굉장히 강경한 네타냐후가 복귀했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